아직 해도 뜨기 전인 이른 새벽. 올해로 92인 두엽 할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밥을 짓는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다. 이제 밥한디. 김밥 안지 모르는디. 네? 김밥 안지 모르 이제 밥에. 근데 왜 김밥을 싸세요? 아들 도시락. 도시락을 싸주시는 거예요? 예. 아, 아줌마는 도시락 둘이 김밥 둘 싸줘요. 그럼 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 아줌마도. 아들 먹일 생각에 달걀 부침 하나에도 온 신경을 쏟는 정성. 어머니 마음은 긴 세월에도 달아지는 법이 없다. 다 큰 아들 도시락을 싸주시네요? 사먹을 시간이 없대. 아, 사먹을 시간이 없어. 왜요? 택배가 너무 바쁜 게. 김밥이니까 그냥 세월부로 싸줘요. 그만 이제 아들을 생각하는 거지 나가. 몇째예요? 막내. 몇남매? 팔남매 해서. 아유, 애지중지 하시는구나 어머니. 그건 몰라. 그건 또 몰라. 막내는 애기라 애기. 애기예요? 응. 어디 사는 원래 애기야. 마흔이 넘어 얻은 늦둥이라선지 두엽 할머니에겐 더없이 귀한 막내 아들. 새밥 첫 술도 언제나 아들의 몫이다. 아들 밥인게 밥 말리지 말라고. 택배 일을 시작하고 밥 거르는 일이 많던 아들을 위해 먹기 간편한 김밥으로 매일 도시락을 싼 지도 벌써 반년째. 서울에서 살던 막내 아들과 이곳 광양에서 함께 살게 된 건 4년 전. 두엽 할머니의 하루는 그때부터 아들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 어머니의 온갖 정성을 받는 주인공은 올해로 쉰이 된 이현영 씨. 연로한 어머니가 부엌일 하시는 게 그도 마음 편할 리 있겠는가. 앉아서 하니까 또 서서 하고 있네. 알았어. 어? 다 해. 물 다 해 썰어야지 또. 이제라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선택한 일이건만 어째 더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현영 씨는 송구스런 마음이다. 안 주라고. 아이고. 아, 다리야. 더구나 올해 초부터 두엽 할머니는 부쩍 기력이 약해졌다. 때문에 할머니에겐 이런 사소한 일상도 꽤나 공을 들여야 하는 일들이 됐는데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현영 씨는 생각이 많아진다. 굉장히 정성 들여 그렇게 싸시네요. 아,
그 밥 먹을 때 나는 차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네. 밥 먹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침에 시켜보고. 그러면 배가 안 고파도 네. 꼭 먹어요. 먹고 깨끗하게 그릇을 비워서 가져와야 그게 어머님한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옆구리가 터져버렸어? 오늘 한 280개 떴네. 아, 자 280개나 떴어. 7시, 8시쯤 오겠는데? 아침 7시부터 12시간 가까이 종종 걸음 쳐야 할 아들. 뒤옆 할머니는 매일 도시락에 시원한 음료수 한 병 넣는 걸 잊지 않는다. 나는 끝. 네? 나는 끝. 가볼게요. 좀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선택한 현영 씨. 야, 오늘 들어오다 1월달부터 시작했어. 1월달부터서.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 도시락 작년 1년 놀았지, 재작년 놀았지. 2년 동안 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만 기댔어요. 맨날 술 취하고 있었어 그냥 2년 동안. 그리고 제 정신을 차려갖고 오늘 1월달부터 탑다는 거 혼자서 딱 일을 가더라고요. 매일 새밥으로 도시락을 싸주는 것도 그날 나온 빨래를 손수 빨아주는 것도 모두 아들을 응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어머니 왜 세탁기로 안 하고 손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소야 농담만 할게.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버거워지는 일상.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은 영 다리가 말썽이다. 아이고 봐야. 아이고 힘이 없지 없을까. 못 살겠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며 8남매를 키워낸 두옆 할머니. 장성한 자녀들은 하나 둘 어미 품을 떠나 제 갈 길을 찾았고 어느새 텅 비었던 둥지에 다시 돌아온 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였다. 그 시간 출근하자마자부터 정신없이 속도전을 이어가는 현영 씨. 택배는 늘 시간과의 싸움이다. 택배입니다. 처음엔 일을 제 시간에 처리하지 못해 자정 너머까지 배달을 하기도 했었다. 같은 집에 3개가. 하지만 이젠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다. 뭘 계단 잘 올라가세요? 계단에 이렇게 탄력 받아서 올라가야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면 더 힘들어요.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은 화요일엔 300여 개를 배달해야 하는데 이제 겨우 일이 손에 익을 만하니 벌써 여름 한가운데다.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 기분 좋아요. 이 땀을 안 흘리면 이 바람이 시원할 일 없죠. 땀을 흘리고 나니까 바람이 너무나 에어컨 바람보다 한 100배는 시원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현영 씨는 인생 후반전을 뜨겁게 채우는 중이다.
저 가족 사진 우리. 나 이거 칠순 때 찍었어. 칠순 때. 칠순 때. 엄청 젊으시네요. 근데 칠순이신데? 젊었었지. 내가 참 이뻤는데 열이 돼 버렸어. 20년 전인데. 그러지. 20년 전이지. 요는 큰 딸이고, 요거는 옥년 둘째 딸이고, 요거는 셋째 딸이고, 그 이렇게 빨간 저걸 입은 거 이거는 넷째 딸이고, 요거는 우리 막내. 나를 잘생겼지. 팔남매 중 손재주 좋은 두엽 할머니를 가장 많이 닮은 현영 씨. 그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전문 화가로도 활동했었다. 하지만 예술가로 사는 건 늘 쉽지 않았다. 옛날부터 저 그림은 배고프다 그랬어. 옛날 사람들이 그림 그리면 배고프다고. 돈도 안 되잖아. 그림은 다 붙였지. 그렇죠. 그림이야. 그림 그리는 것이만 다 붙였지만 안 팔리니까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다 팔린다는데 언제 팔릴 거예요, 없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그림이 좀 싫고 지겨우실 텐데 어떻게 어머니도 그림을 그리시게 됐어요? 나는 심심하게 심심부러 하나서 그린 거지. 그래갖고 이제 엄마 그림이 나보다 낫네. 그래갖고 이제 전시회로 오고 그래갖고 나도 이제 엄마도 작가네, 엄마도 화가네. 그래갖고 이제 나도 이제 화가가 되고 이제 작가가 됐지. 거기 있어. 나 그림 갖고 올게. 보여줄게. 잡아. 아니 잡아. 취미로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 벌써 몇백 장이 넘는다. 그림 엄청 많이 그렸어. 너도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 솜씨가 아니다. 이거는 손가락을 그렸어. 손가락으로요? 어떻게 해요? 이 손가락에다가 뭐가 묻혀갖고 이거고요. 이거 돌려놨다고. 두엽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여든이 훌쩍 넘었을 때. 그림을 배우셨어요? 아드님한테? 안 배웠지. 그냥- 나 그냥 그린 거지야. 오. 그냥 나 학교 문학회도 안 가본 사람이요. 연필도 안 잡아봤지. 처음에 뭘 그리냐 뭐 사과를 그렸어. 사과를 종이에다가 이제 사과 하나 그려봤는가 봐. 예. 그 사과를 와서 보더니 엄마 사과 이건 누가 그렸어 그러더라고. 누가 그린 나가 그렸지. 그랬지. 근데 어때요 엄마 솜씨 좋은데 사과 그리는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지 그러더라고. 그거 진짜 듣고는 아 사과 그린 이거 사과 그린 걸 보고 이건 칭찬을 해주네 싶어갖고 기분이 좋아갖고 그때부터 연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 가지 것을 한 가지 그리기 시작했어. 이제 옷을 많이 그리시네요. 옷을 꽃 많이 그렸어. 집하고. 집어고 닭도 많이 그리고 잔떼기 예. 잔떼기 암탉을 보고 코코코코코코코 이리와 코코코코 이거 먹고 있다. 이거 갔거든. 이거 이제 먹으려고 왔는데 예. 이거는 뭐 먹고 뒤에가 있어서 야 누구만 먹냐 나 좀 주라 하시면 그러고 있다고요. 왜 누구만 먹고 있냐 나도 좀 주라. 모습이 그 모습이란 게 입도 벌리고요. 뒤에 있는 닭이 밭이 7살 먹고 8살 먹고 그럴 때는 밥만 먹으면 그냥 치기들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거 일이 없었어. 그런 게 많이 그렸지. 나 액자가 지만 한 50개 더 됐고요. 동화 같기도 아이들 그림 같기도 한 할머니의 고운 그림들.
듀엽 할머니의 그림 속엔 다정히 속삭이는 두 사람, 그리운 예쁜 순간들, 정겨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한두 점 쌓인 그림으로 아들과 함께 초청 전시회도 열게 됐는데 듀엽 할머니의 작품은 벌써 여러 점 팔리기도 했다. 하나는 다른 사고 한 두 개는 한 사람이 사갔는데 자기 사무실에다 걸어놨더라. 나 그림. 어, 그거 기분이 좋더라고. 요즘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듀엽 할머니. 매화 걷기가 뭐야? 매화. 오늘 그릴 건 어느 봄날 밤에 보았던 흐드러지게 핀 매화다. 할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그림 도구는 손가락.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결국 작은 붓으로 조심스레 작업을 이어가는데 너무 커서 안 되었네. 아, 처음에 손으로 한 거는 너무 크잖아.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슥슥, 손길에 거침이 없다. 듀엽 할머니는 한 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2시간 넘게 작업에 몰두한단다. 정오를 한참 넘긴 시간. 이제야 한숨 돌리고 늦은 점심 식사를 하는 현영 씨. 아, 어머니 점심 드셨나 모르겠네. 어머니, 밥은? 밥 아니야 안 먹어. 예, 이제 나 밥 먹는데 얼른 같이 먹자. 밥 먹냐? 응. 몇 저녁에 개나 들어갔어 오늘은? 오늘 별로 안 돼. 어제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또 오늘 더 일찍 들어갈 거야. 얼른 점심 드셔. 사실 현영 씨가 처음 택배 일을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반대를 했었다. 하지만 현영 씨는 자신 있었다.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운전하는 것도 뭐 그렇게 좋아하고 두 개는 딱 됐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도 벌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림 그릴 시간이 좀 줄어들긴 했죠. 근데 그만큼 힘들더라도 그 외의 시간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그림 그리는데 택배하면서 그림 핑계 대긴 싫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림의 재주가 있었던 현영 씨. 학창 시절 교내외 상을 휩쓸었지만 형편 탓에 29에야 대학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미술 강사로도 활동했지만 염증을 느낀 그는 결국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고 다시 화가로 살 힘을 얻게 됐다.
꼬박 2시간 넘게 매화와 씨름하며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옆 할머니. 특유의 화려한 색감으로 그림을 마무리한다. 이거는 연등을 마무리해야 되겠네. 더 못 오겠네. 꽃이 작아서. 할머니의 기억이 또 한 번 화사하게 피어났다. 아이고 다리가. 이 그림이 너무 순한 것 같아도 하늘이 돼요. 일터에 있는 현영 씨 역시 부지런히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중. 그야말로 땀내 나는 하루를 보냈다. 언니. 이제 끝났네. 일은 끝났는데 오늘 사무실 들어가서 또 저기 상차 작업 좀 남았어요.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네. 항상 걱정하지만 또 어머님 또 저를 걱정하고 저는 또 집을 걱정하고 어머니 걱정하고 서로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 하루 종일 자신만 기다렸을 어머니에게 현영 씨가 달려간다.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는 부지런한 성격의 두 옆 할머니. 저녁 찬거리라도 좀 마련해 볼까 싶어 마당 한켠의 텃밭을 매만지는데 다리가 불편해서인지 영 자세가 나오질 않는다. 어머니,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요거? 예. 밥 비빔 동가 뭘 해야지 뭐. 밥은 어떻게 됐는데 왜 안 오지? 현영 씨가 늦는 날엔 행여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을 놓지 못하는 두 옆 할머니. 왜 안 오지? 어떻게 됐는데? 이리 와 좀 보담아 줄게. 아이고 나 죽겠네. 너무 다 심심해 죽겠네 나도. 왜 아빠가 안 와? 응? 어떻게 됐는데? 요즘 두 옆 할머니의 제일 좋은 친구는 바로 이 녀석이다. 기다리는 사람에겐 한없이 느리게 가는 시간. 멀리 낯익은 트럭 한 대가 골목에 들어섰다. 뭐 컷을 줬던가요 차에? 예. 어머니가 부탁한 물건을 장 봐서 퇴근하는 현영 씨. 두 옆 할머니는 아들 모습이 그저 반갑다. 유독 더웠던 오늘 하루. 현영 씨는 진땀 꽤나 쏟아떨었다. 언니, 파. 요즘 현영 씨의 취미는 퇴근 후 한두 잔 마시는 시원한 맥주다.
얼마나 먹고 자서 뭐 저렇게 한숨에 저리 숨도 쉬지 않고 맛있는 거 어디서 한 거랬지. 아 이제 됐어. 뒤옆 할머니는 얼른 낮에 그린 그림부터 아들에게 자랑한다. 너무 작게 그렸어. 그럼 못했어. 그제? 몰라. 그럼 두개 하다 거기 너무 크게 나와갖고 몇 값보는 거냐서 여러 그냥 보수로 했어 그냥. 난데 여기다 풀 길어갖고 이제. 여기 풀? 응. 아 이런 게 신기해. 어디서 보고 그린 거예요 이건? 생각한 거야? 그냥 생각하고 그랬어. 나뭇가지가 하나 꺾어졌다. 이미 저는 저기 지금 몇 번째냐? 6번째인데 6번 6전 6패 제가 뭘 6.6회 전시에서? 네. 모자전에서 저는 고개만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6전 6패 관람객들 반응이 네.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가죠. 어? 그 손으로 찢어 맛있어. 갓 따온 푸성귀에 참치까지 푸짐하게 넣고 간을 맞춰보는데 요즘 입맛이 통 없는 어머니를 위해 신경 쓴 조합이란다. 봐봐 먹어봐. 네가 먹어봐. 먹어봐. 네가 먹어봐. 먹어봐. 안 했어. 왜? 네가 먹어봐. 그, 아니, 네가 아니 나 먹어봐 이렇게. 간 됐지? 아 이거 맛있다. 우선 어머니 목부터 푸짐하게 덜어놓는 현영 씨. 먹고 아니 좀 더 먹어. 좀 더 먹어 좀 더 먹어. 그건 너무해. 그러니까 나는 그만 달라 그러면 계속 더 먹으라고 주면서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속이서 안 해서 먹을 것 같다 소리야. 김치가 간혹 씹히면서 괜찮은데? 맛이 괜찮아? 간이 많네. 간도 맞고 좀 특별한 비빔밥 같지? 이렇게 좀 먹고 여자 있어 좋지. 여자 있으면 좋다고? 여자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천재이지. 천지지.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 그렇지. 나 결혼해도 돼요? 나 결혼하면 뭐 해줄 거야? 아니 그건 없어. 해줄 건 없어? 뭐가 해줄 게 있는가. 우리 건강하게 쉬기만 하면 되지. 엄마한테 내가 뭘 바라겠어요? 결혼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제 내가. 응? 내가 결혼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 누구한테? 어머님한테. 나한테 받는 건 없어. 그 여자한테 받아야지. 아, 그, 몰라 그거는 나가 아니야. 나 알아서 해? 꿈을 쫓느라 50이 넘도록 혼자 지내는 아들. 뒤옆 할머니에겐 늘 마음에 걸리는 일이다. 그날 저녁 현영 씨가 작업실을 찾았다. 2년 전 현영 씨가 공을 들였던 작품. 색이 다른 수만 개의 점을 찍어서 그리는 점묘화 작업이다. 채우라면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일 년 동안 주말 없이 그때는 사람도 안 만났죠. 그럼 14시간 동안 하루 창고에 계속 밖에서 너무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점을 찍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은 한 5분씩은 이제 나와서 먼 풍경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다시 들어와서 또 찍고 이러죠.
작업을 했죠. 자신과의 싸움 같았던 고된 과정. 현영 씨는 이 그림을 완성하며 자신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하는 두엽 할머니. 그런데 바로 옆에 둔 소뚜껑도 못 찾고 허둥지둥. 어딘가 좀 불편한 기색이다. 속이 괜찮아? 어? 속이 괜찮냐고. 괜찮아. 어제 나 11시 돼서 들어가지 그냥 속이 답답해갖고 초본에서 말았어. 저녁 먹어야지 못 먹어가. 답답해갖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안도 못 자고 섰다가 앉았다 배가 갔다 하냐. 무슨 난리가 아니었었어 밤에. 병원 왔어. 아이고. 갑자기 못 일어날 줄 알았대 그래서 일어나네. 우리 아들은 그냥 애가 터져갖고 그냥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는 혼자서 발가노가지. 내 가슴을 두드리고 저 상태에 되는네. 어머니가 못내 걱정스러운 현영 씨. 과연 두엽 할머니는 괜찮은 걸까? 밤새 속이 답답해 잠을 설친 두엽 할머니. 사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답답증의 원인이 몸의 문제라기보단 마음의 문제란다. 오늘 병원 가실 거야? 아니, 몸이 안 좋으면 가지 말고 좀 가가면 되지. 할머니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들 도시락만큼은 꼭 챙긴다. 오늘은 마실 것이 없네 이제. 그러면서 응. 물 먹으면 돼. 물은 차에 있어. 현영 씨는 그런 어머니를 두고 출근하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다. 아이고 다리야. 그래도 방 안에만 계속 있는 것보단 밖에 풍경도 보고 그래. 어저께부터는 좀 빠졌어 좀. 저녁에는 그냥 텅텅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녁에 잘 못 먹는 것 같아. 급하게 먹어도 급하게. 그러니까 입안이 잘 안 씹어지더라. 그래서 계속 그냥 먹었잖아. 그래 오늘 좀 쉬어. 어제 고생했으니까. 갔다 올게. 응. 응, 가. 오늘따라 두엽 할머니는 멀어지는 아들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갈수록 쇠약해지는 어머니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현영 씨는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다. 아침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이제 그래도 좀 덜 아프시니까 좀 덜 걱정되는데 오후 시간대가 되면 또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시간대별로 이제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야속하게 흘러가는 세월의 덜미라도 잡고 싶은 마음. 머릿속이 복잡하다.
현영 씨가 도착한 곳은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택배 사무실. 이곳에서 배달할 물건을 찾아 차에 싣는 게 작업의 시작인데 빠르게 흘러가는 짐 속에서 담당 구역 물건을 찾아내는 것부터 쉽지 않다. 게다가 짐을 골라냄과 동시에 배달할 순서에 맞춰 쌓아야 하니 현영 씨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힘들었죠. 뭐 다 놓치고. 근데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물량이 많은 날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해야 하는 고된 작업. 그래도 이 계절엔 무거운 짐이 적어 일이 수월한 편이란다. 두 시간가량 걸린 상차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인 배송 작업 시작. 사무실에서 가장 먼 곳부터 배달을 시작하는데 현영 씨는 택배 일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아졌단다. 밥맛도 좋고 밥도 잘 먹고 제일 좋은 게 음식이 맛있다는 걸 느낀 거지. 요걸 하면서. 아, 이 일을 하면서요? 예. 그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먹는 밥? 그런 식욕이 없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잘 먹으니까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고.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 물건을 못 찾겠어 지금. 택배 일은 늘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렇게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면 결국 야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니 애가 탄다. 아 있다. 아니 물건이 약간 흐트러졌나 봐요. 약간 흐트러지면 약간만 흐트러져도 잘 못 찾아. 아들이 밖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이 홀로 남은 두엽 할머니는 늦은 아침을 준비한다. 나나 먹어야지. 아들 못 줘. 언제나 찬밥은 할머니의 목. 아들에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갓 지은 새밥을 차려준다. 이제 오롯이 혼자만의 식사 시간. 그래도 매일 이맘때면 휴대전화가 울린다. 그런데 오늘따라 기운 없는 두엽 할머니는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든 눈치. 여보세요. 어? 나이 안 갔어. 여기가 많이 아파. 답답한 건 마음의 문제라지만 사실 고질병인 무릎 관절도 말썽이다. 좀 어떻게 좀 걸어다니고 그러는 게 그래. 집에서. 어떻게 집안일을 좀 왔다 갔다 해놓은 게 그래. 올해 초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이식 수술을 받은 두엽 할머니. 다리 통증이 줄긴 했지만 걷는 건 여전히 불편한 상황. 게다가 영 기운도 없어졌다. 속으로 많이 딸. 어머니 걱정되셔서 나는 언제 아침에 전화해 6시간에. 아, 매일 전화해요? 아, 가만히 앉았으니까 다리가 안 아픈 것 같아요. 다리가 또 아파요. 다리가 가만히 앉으셔도 통통 부여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다리가 붓는다니까. 그런 게 앉으시면. 다리를
자식들이 다 이제 연세 많으시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 수술하시게 된 거예요? 다 못하게 했어. 다 못하게 했는 막내만 하라 그랬어. 왜요, 막내분은? 하다 저녁마다 아프다 그러고 움직이면 아프다 생각해. 이제 지폭이라도 안타깝잖아요.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수술해보러 엄마 건강이 옛날에 87살 때 요거 했거든. 이쪽에는. 네. 그때나 집에나 엄마 견력도 좋고 엄마 잘 듣고 있네. 수술 그냥 해보러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술했어. 세월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건만 혼자 있는 시간의 걸음만은 유독 더딘 것 같은 기분. 답답함을 달래보려 모처럼 문전에 나왔건만 오늘따라 사람 그림자도 구경할 수 없으니 더욱 쓸쓸한데. 그냥 저 집에 사람 가는 거 한번 볼까 하고 싶어 나왔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가네. 요즘은 혼자 있는 때를 견디기가 더 힘들어졌다. 긴장 또 뭐라 해야 될까? 긴장이 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면 긴장이 되잖아. 네. 또 그런 거 같지 마음이 그래. 왜 그러시죠? 그게 못 견디어서 그걸 어쩐 때도 그래갖고 그냥 왜 아들이 안 올까이 작업실에서 이러고 있는데도 왜 아직도 안 올까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어. 왜 그런 거 몰라. 아들도 이거 보고 나가서 좀 오늘 뭐에 좀 댕기다 오라고 하는데 왜 안 되네. 실로 오랜만에 혼자 마실을 나선 길. 몇 달 전만 해도 뒤옆 할머니 혼자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 장을 봐왔을 정도로 다니는 걸 좋아했더랬다. 그런데 집 앞조차 다니기 불편해졌으니 답답증이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지사. 저것도 너무 좋기는 안 나와진다는 게. 그러다 또 남의 이렇게 오네. 아이고 어디 가래? 빤드는 데는 좀 걸어지래. 어? 열에 빤드는 데는 좀 걸어져. 집에도 그런가? 나도 그래 나도 그거 불편해서 잘 안 나와. 뒤옆 할머니처럼 무릎 관절이 불편해 얼마 전 시술을 받은 이웃이다. 집에 또 다리 힘이 없는가? 다리 힘이 없는 거야. 다리가 아파하지. 아직 아파? 이거 빤드는 데 걸어보려고 좀 나온 거라 저거 놔두고. 아 저거 놔뒀어. 예. 저거 짚고 나오지. 저거 집부터 놨단게. 나 다리 수술을 하고는 그냥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다리 힘도 없고 그냥 나오기도 싶고 그냥. 힘이 없는 거라 아파 나지. 많이 아파. 나도 아파 보기는. 나도 깜깜해서 한번 이거 빤드는 데서 걸어보려고 나갔어. 집에서 수술한 건 아니지. 나 시술했는데도 그것도 낫네. 어. 시술해도. 수술 전에는 겁나 건강해서 근데 좀 살이 빠졌어 조금. 지금? 네. 빨리 많이 빠져버렸지. 조금 살이 빠졌어. 지척에 살면서도 몇 달 만에야 얼굴을 본 이웃. 많이 좋아졌는데도 힘이 없으니. 반가운 얼굴을 만나고도 뒤옆 할머니는 어쩐지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다니며 보는 흔한 풍경을 눈에 꼭 담아두었다가 알록달록 예쁜 색을 입힌 동화 같은 그림으로 녹여내는 할머니. 뭐라고 썼을까?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소재는 단연 꽃이다.
저도 써본게 신발 입거든요. 그런데요, 철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 철수만 모르다. 초여름까지 피는 꽃들이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모습. 두엽 할머니가 만난 또 한 번의 여름이 천천히 깊어가고 있다. 아유, 이것도 먹네. 오늘따라 유독 무거운 짐을 많이 나른 현영 씨. 게다가 짐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해서 마음은 더 분주하다. 택배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픈 어머니를 두고 나왔던 게 영 마음에 걸리는 현영 씨. 어이씨,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일찍 일을 마무리할 참이다. 답답증을 느끼는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는 한 가지. 집 앞을 무심히 지키고 있는 느티나무다. 숲속에 들어앉은 것 같아. 숲속에. 우리 집이가 숲속에가 들어앉은 것 같아, 생각에. 사 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내려온 막내 아들과 함께 살기로 하며 이곳에 정착하게 된 두엽 할머니. 은희야, 여기 있다, 여기. 그 무렵 아들이 도로를 헤매던 녀석을 주워와 기르다 보니 이젠 할머니의 제일 좋은 친구가 됐다. 걔는 38세대, 걔 발자는 38세대. 묵고 자고, 묵고 놀고, 누가 뭐라 할까. 좀 목이 메이 갖고 있어서 그러지. 팔자는 걔 발자가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내가 걔 갖다 뽑다니까. 걔는 그냥 맨날 좀 묵고 그냥 편안하게 한테도 놀리잖아. 아프지도 않고. 근데 걔가 부러운 거지. 아프지도 않고. 사람이 그냥 요리된 게 별게 생각이 안 나. 걔 갖다 붓고. 그 시절을 살아낸 이 땅의 여느 어머니처럼 일제강점기에 6.25 전쟁, 보릿고개까지 겪으며 모진 풍파를 견뎌낸 두엽 할머니. 할머니의 지난 날은 몹시도 고단했다. 어머니는 그렇게 못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온 날이. 넌 전화 오실 때부터 넌 참말로 행복하게 한 번 못 살아왔어. 그래도 그때가 재미는 있었지. 자식들 키우면서. 지금은 아무 재미가 없어. 지금 죽어도 뭐 하나는 안 돼. 우리 막내가 안 됐지. 나 죽으면 이제 지가 밥을 해 먹고 댕겨야 게. 그러면 내가 없으면 이제 또 혹시나 또 모르지. 이제 또 지가 밥에 먹고 댕기는 귀찮은 게 이제 사람을 하나 주소를 안 가. 그거는 몰라 이제. 막내가 걸리시는구나 계속. 그러지. 내가 죽으면 이제 밥은 누가 해줄 거요.
그거 안 가지고 걸려서 그러지 다른 거는 없어. 그날 오후 옛날에 초가집 기르라고 초가집. 초가집에 사시던 집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 손가락으로 곱게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하는 두엽 할머니. 손도 못 대보서 그냥 좀 고부라고. 그런 건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야. 저 반질반질 해지라고. 아드님이 혹시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 주진 않으셨어요? 안 가르쳐.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네. 저 아들 그림은 다르고 나 그림이 달라. 아들은 나무를 많이 그리더라고. 나무를 예. 쭉쭉 고든 나무를 많이 그리더라고. 아들 그림 보면 어떠세요? 어머니 그림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내가 못하지. 우리 아들이야 배운 그림이고 나는 이제 그냥 심심하면 뭐 신심부리로 그렸던 그림인 게라. 홀로 터득해 만든 할머니만의 화풍. 그림 속에서 두엽 할머니의 젊은 날이 가만히 피어난다. 이거 좀 문이 좀 큰 데는 우리 시어머니 어르신이니까 어르신 방이니까 큰 방이고 이거는 우리 방이고.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두엽 할머니에겐 늘 따뜻했던 시어머님. 팔남매를 먹이느라 무시로 드나들었던 부엌은 가장 고운 색으로 단장하고 꼭 두 사람 몫의 신발도 가지런히 놓아둔다. 이건 말리고 마루? 응, 마루고 이거는 토방이고 네. 토방이가 이제 저 신발이 있고 도커리. 예. 그렇지 뭐. 이거는 밥에 먹는 게 주방이고. 그림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어떤 점이? 그림 그리면? 그림 그리다가 보면 시간 가는지 몰라. 시간이 잘까 이거 그리고 있으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손가락을 붙삼아 투박하게 그려내는 그림. 아이 그림 같기도 동화 같기도 한 할머니의 그림이 또 한 장 완성됐다. 2시간 남짓 꼼짝 않고 작업했던 할머니. 오늘은 마당에서 강아지와 함께 아들을 기다려볼 참이다. 아이고 이거 그거 아까니. 가만히 있어봐 이 개새끼야. 가만히 있어봐. 시원해 이렇게 좀 뭐? 응? 이 먼 나이 주워 왔다고 돌아다니더라 시내가. 차는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어머니께 이제 가만히 1시간 동안 봤는가 봐. 저 임재가 있어 누가 임재가 나서냐 하고 봐도 아무도 안 데리고 가더라네. 그래서 아가야 이리 와 이렇게 오더라네. 그리고 보동고 왔다잖아. 대체 언제쯤이면 아들이 올까? 할머니의 기다림이 시작됐다. 일이 밀린 탓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늦게 퇴근하게 된 현영 씨. 실목. 어머니. 기다렸어? 답답해서.
두엽 할머니는 현영 씨를 보자마자 하루 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풀어놓는다. 운영을 해서 그러고 왔어. 안가로 해서 그냥 즐거운 5시. 뭐좀 손대고 있으면 좀 덜 답답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답답해 죽는 거야 가슴이 그냥. 어찌했을까? 어쩌실까 모르겠냐 정말. 바느질할 걸 나가지고 또 세탁소에서 바느질할 걸 좀 일감을 가져다 줄까? 그러니까. 그저 싱거운 소리로 어머니를 위로해보는 현영 씨.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현영 씨가 갑자기 작업실을 찾았다. 옛날에 입던 옷들을 뒤적여 바지 하나 꺼내는 현영 씨. 대체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 거의 버릴 만한 수준에 오셨는데 여기를 다 손바느질로 이렇게 기워주신 거예요. 손으로 한번 볼까? 이게 손바느질이에요. 손으로. 제목들도 아니고 예, 손으로. 재주가 좋으시네요. 저 보이지도 않네 나. 이런 건 전문가 솜씨 같은데요? 어머니 전문가시죠. 왜? 세탁소를 하셨기 때문에 오. 수십 년간 세탁소를 하셔가지고 수선에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최고인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수선의 최고. 일로 와봐. 어머니 앉아봐봐. 내 시원해서 응? 시원해서 응. 이걸 입고 싶은데 그래서 품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뭐? 너무 펑퍼짐해서. 야 줄여서 있지. 이게 너무 넓어. 한 이 정도 줄이지 뭐. 줄여줄 수 있어요? 줄여서 입겠지. 일감을 들이는 게 기분이 나아지는 데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바지를 받아들곤 부지런히 살피기 시작하는 두엽 할머니. 수선비는 얼마? 수선비 해봐갖고 해야지. 그 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지 수선비를. 밀서 말을 어떻게 하냐.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구만. 시가야?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한 2만 원. 2만 원? 싸다. 그럼 해줘. 그렇게 해줄게. 양쪽에서 줄여야 되네. 마음에 들면 제가 더 드릴게요. 아니 그럴 데가 없다니까. 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 좀 쪄야겠죠, 아들, 어머니. 살이 쪄야 되는데 살이 이제 여기다가 또 살이 찌면 안 되지. 근육이 자꾸 나오지 않아. 근육이 나와요? 응. 근육이 저렇게 안 통거웠었는데 더 약해서는 팔 좀 봐. 돌이요 돌. 그거 만지면 배잔 팩이 줘봐 이렇게. 이제 주름이 생겼네 이제. 완자가 나와 완자. 이러면 아니 엄마도 좀 이렇게 좀 해 그러면. 안 돼 나는. 아, 둘이 택배 합시다. 아니 나 90 넘은 사람이 대표 오면 신문에 나거이다. 그러니까 저 5층 한 번씩 갔다 왔다 내려갔다 왔다 합시다. 아 이런도 못 댕기는데 나 그러지. 언니 밥 먹세. 배고프네. 내친 김에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던 삼겹살을 굽기 시작하는 현영 씨. 그때부터나. 그런데 두엽 할머니는 연신 계란국에만 숟가락을 담근다. 나 혼자 먹으려면 영 맛이 없네. 뭐. 안 먹고 싶네. 나도. 오늘 뭐?
어머니가 이제 입맛도 잃으신 걸까? 마음이 무거워진 현영 씨. 돌을 씹는 건지 고기를 씹는 건지 입맛이 영 씁쓸하다. 아, 얼마 전까지만 쌈도 싸드시고 잘 잡수더만. 밥을 이렇게 여기서 떠가지고. 아들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한 쌈 입에 넣는 두엽 할머니. 그나마도 먹는 둥 마는 둥 영 내키지 않으신 눈치다. 얼마 전에 고기 굽는 것만 봐도 막 재밌어하고 구경하고 그러더만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나가 건강해지니까 엄마가 기운이 떨어져 그럼? 같이 건강해져야지. 어? 나만 건강해지면 뭐해? 엄마 무릎 수술한 게 이유가 뭐야? 건강해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건강해지려고. 어? 아들 밥도 잘 해주고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그렇게 기운 없이 밥 해주고 그러면 나가 밥이 너무 가는 줄 알아? 결국 현영 씨가 눈물을 보인다. 엄마 기운 없는 게 나는 제일 힘든 거야. 뭐 안 드시고 그러는 게 나한테 제일 힘들다고. 밖에서도 그 생각밖에 안 해 일하면서. 오늘 뭐 좀 드셨을까? 오늘 좀 기운이 났을까? 너 무거워 너. 나도 기운 날못 없지만 기운이 없는 걸 어떡해야. 근데 안 먹는데 어떻게 기운이 생기냐고. 뭐. 이모하고 방송 나는 이거 뭔가. 운이할 사람 한 사람인데 엄마야.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내가 여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엄마 한 사람이다. 엄마 우리 둘밖에 없잖아. 솔직히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둘이서. 좀 잘 먹고 건강해야지. 나랑 눈물래. 그러니까 잘 드시라고요. 잘. 나 없어도. 밥뿐만 아니라 과자도 좀 들고 땅콩도 먹고 건빵도 먹고. 냉장고에 있는 것도 좀 다 좀 비워 좀. 갔다 오면 텅 비게 텅 비게 내가 채워줄게 냉장고를. 그래야 내가 밖에서 일할 맛이 나지. 내일부터 약속해 없나? 어? 응? 나랑 같이 밥 먹는 거야? 그래야 힘이 나. 아니 뭐.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어머니 모습에 울컥 마음이 무너진 현영 씨.
무심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어 서로가 애달픈 두 사람이다. 오늘따라 유독 길었던 하루. 아이고. 어머니 잡시다 앉아. 그래 뵙고 잠깐만. 아이고. 뭐 꺼야 돼. 불 끌게. 잠깐. 끄고. 밖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9시 10분. 오늘 좀 일찍 잡시다. 아이고. 늘 그랬듯 두엽 할머니 옆을 현영 씨가 지킨다. 어머니 숨소리 들어야 되니까. 글쎄 그 숨소리 톤에 따라서도 어머님 오늘 잘 주무시는지 간혹 이제 제일 좋을 때가 이렇게 코를 살짝 고시면서 주무실 때 그때 이제 저도 그 새벽에 간혹 깰 때 그때 기분이 좋죠. 아 곤히 잘 주무시고 계시구나. 오늘 밤도 부디 평안하시길. 현영 씨는 92의 어머니 곁에서 고단했던 하루를 닫는다. 다음 날 갑시다. 아무래도 요즘 어머니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 된 현영 씨. 비교적 물량이 적은 날이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남은 일을 부탁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오랜만에 외출해도 무겁기만 한 차안 공기.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시내에 있는 병원이다. 근데 제 생각에도 제가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예, 그죠? 살이 많이 빠졌어. 왜 그럴까요? 많이 못 드셨어요. 잘 못 드셨어요? 왜요? 못 드셨어요. 전에 물이 좀 안 넘어간다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안 넘어간다면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살이 빠지죠 당연히. 먹어요. 근데 혹시 아프진 않으세요? 여기가? 아프진 않아요. 속 쓰린 느낌도 없으시고. 네. 왜냐하면 그만큼 어머니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억지로라도 밥을 잘 드셔야 돼요. 기름을 안 넣고 차가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식사를 억지로라도 좀 드셔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무릎이 아프시니까 예.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산이나 계단 같은 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시고 계단은 주사는 좀 한번 놔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특별히 아픈 곳이 있었다기보다는 수술 후 회복이 더딘 게 힘들었던 모양이다. 그날 오후 별 문제 없다는 의사 진단에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진 현영 씨. 며칠 새 잔뜩 쌓인 빨래부터 서두른다. 이렇게? 빨리 집게 많으니까 그냥 집어먹는. 워낙 땀을 쏟는 일이다 보니 빨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도 유독 양말이 산더미다. 하루 두 꼴수 신으니까 많이 나온다고 양말이. 누가 두 컬레를 신어요 양말을? 아들이 요거 신고 속에. 왜 두 컬레를 신어요? 하나만 신으면 되지? 발가락 양말 하나, 좀 두꺼운 양말 하나. 그래서 제 신발 안에서 이렇게 살짝 놀잖아요. 예. 그럼 발이 터져요. 그러니까 좀 신발하고 딱 이 신발이 딱 감쌀 수 있게 예. 그렇게 짱짱하게 하려고 지금 두 켤레 신죠. 택배 일을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차. 현영 씨가 고된 일상을 묵묵히 견디는 건
화가로 당당히 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 현영 씨는 새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뒤에 나무 틀이 있어요. 나무 틀. 예. 네, 나무 틀. 이 나무에다가 이 천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앞쪽에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오, 해서. 그럼 이 틀은 엄청 큰데요. 이게 지금 몇 미터예요? 이게 3m, 3m. 가로 3m, 세로 3m. 예. 꽤 큰 그림이네요. 우리가 봤을 때 실제 이 정도 거리 한 뭐 2, 3m 떨어져서 봤을 때의 실제 풍경 크기, 나무 크기, 나뭇가지 크기, 예, 그거를 그리고 싶어요. 그런 느낌. 이번 작품에 쓸 캔버스는 천막용으로 사용하는 두꺼운 천. 현영 씨는 작품에 필요한 건 대부분 직접 구하고 만들어서 사용한다. 과연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 현영 씨의 고민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며칠 후 늘 그렇듯 현영 씨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 뒤옆 할머니. 요즘은 날이 부쩍 더워져 미리 물도 얼려 챙겨두었다. 야, 일로와 얼굴 좀 보게. 뭘 봐. 아침에나 얼굴 볼 시간이 시간이 같은밖에 없는데 또 만나서 아들 밥 먹는 것도 좀 보고. 까지 다 먹어버려. 나는 저기 있어. 아니 나 밥 다 먹었어. 마늘 좀 먹지 않느냐? 마늘 좀. 좀 앉아. 아이고, 다리야, 다리 아파. 여기 좀 어때? 거기는 괜찮은데, 다리가. 여기 괜찮은데 다리가 아프냐 오늘은? 이거 하품 닦으라고. 다 큰 아들 밥 챙겨주시고 도시락 싸주니까 힘드시죠? 그런 힘이 안 들어. 아들이 결혼을 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결혼하면 막내 며느리한테 밥을 한 그릇 얻어먹으란 게. 며느리한테 밥 얻어 먹고 싶어요? 아, 알았어 나 그럼 결혼할게. 그래. 어? 그럼 근데 며느리한테 밥 얻어 먹고 싶어서 결혼한다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할까? 결혼할라 안 할 것 같은데? 어? 그지? 밥만 하냐? 빨려도 해야 돼? 밥만 야, 네가 사랑하지 못해야지. 아 사랑을 해주면 돼. 그래. 결혼을 했어. 우리 어머니 막내 며느리 밥 해주는 거 한번 잡수게 할게. 갔다 올게. 오늘 시원하겠다. 뭐가? 아빠 갔다 올게. 어머니 갔다 올게요. 며칠 새 기력이 좀 나아진 어머니 모습을 보니 출근하는 현영 씨 발걸음도 한결 가볍다. 저랑 올해는 심도 안 했는데 고랑이 났어요. 작년에 심어놓고는 안 켰어. 올 초 무릎 수술을 받은 탓에 미처 텃밭 정리를 못했는데도 반갑게 찾아온 고마운 손님. 내가 다리가 아픈 거냐. 요거요. 요거 토란이야. 이거는 뿌리고. 나는 내뿔 거이 없어. 대도 해먹고 뿌리도 해먹고.
병원에서 별 문제 없단 얘기를 들어선지 불과 며칠 사이 사뭇 다른 모습인데 뒤옆 할머니는 토랑과 엉켜있는 잡초를 거침없이 뜯어낸다. 근데 어머니 밭에 오시니까 막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힘이 나지? 평생 몸 아끼는 법 없이 살아온 뒤옆 할머니. 움직이기 불편해져 집안에 매여 있던 게 마음의 병을 만들었던 모양이다. 손심이라고. 손심이. 시끄러워서 있어서. 깨끗해졌네요, 손이. 이렇게 느린 걸음으로라도 소소한 재미거리를 만들며 뒤옆 할머니는 막내 아들 옆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다. 며칠 전 한 차례 완성했던 초가집 그림을 다시 펼친 뒤옆 할머니. 바탕이 허전한 게 영 눈에 걸렸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고만고만한 아이들 8을 낳고 키운 작은 집. 힘들었던 날도 어머니 그림 속에선 한 폭의 동화가 된다. 나 끝. 가만히냐고 멍들다네. 요즘 할머니가 많이 그리는 주제는 기억 속의 집들. 돌아가고 싶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다. 없어. 우리 옆집인데 이거는 방이고, 양쪽에 이거는 방이고, 이거는 말리요, 말리. 말은 드시면 겨울이 가면 이렇게 문 닫아놓고 방에 갖다 들어앉았지. 요거는 자연도실이야. 빨래도 하고는 뭐 씻고는 자연도실이고. 이거 부잣집이었었어. 부잣집이요. 젊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번듯한 기와집. 그림 속 풍경을 보며 뒤옆 할머니는 가만히 추억에 잠긴다. 그날 오후 며칠 전 아들이 부탁한 바지 수선을 해보려는 뒤옆 할머니. 80살까지 세탁소를 운영했던 할머니는 수선 작업만큼은 자신이 있다. 모처럼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모습. 기분이 좋아서인지 가는 바늘귀에 실 꿰는 것도 문제없다. 떡볶이 있잖아. 눈알 4개나.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 금방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하나 수선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손으로 오니까 많이 걸리지. 미싱으로 오는 것도 뭐 금방 되지만. 또 엄마 심심하니까 허라고 준 것 같아. 심심하시니까? 쉬운 거야 아닌데 나를 보고 다져 해주라 그러잖아. 이거 손으로 이거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야. 선을 그려둔 것도 아닌데 마치 재봉틀로 박은 듯 반듯하게 바느질을 이어가는 뒤옆 할머니. 세탁소를 운영할 때도 수선 실력이 좋기로 소문나 다른 세탁소에서 일감을 부탁받았을 정도였단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의 시선이 좀 신경 쓰이는 눈치. 손이 떨려갖고 잘 안 되네. 그렇다고 20년 넘게 해온 바느질 실력이 어디 가겠는가. 그러니까 한번 또 꾸며야 돼. 휘 풀고.
이만큼 줄여진 거예요 이제. 금세 뚝딱 줄여진 바지. 이제 말끔하게 한 번 더 손질해야 한다. 이제 뒤집는 거야. 꽃도가 저쪽 갖고 뒤집어 갖고 이제 안에서 꾸며지 이제 또. 바느질을 꼼꼼히 해주니까 우리 손님이 많았어. 어머니가 손재주가 있으신가 봐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손재주가 좀 있지. 일찍 남편을 여의고 나물 장사에 생선 장사, 농사까지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했던 두엽 할머니. 그래도 세탁소를 운영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 어머니 지금 하신 노래요. 지금 하신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금방. 금방 예. 뭔 노래고 몰라. 가운데만 따먹었어. 한 좀만 더 해보세요. 한번 그거. 그러나 당신은 소식이 없네. 그 노래인데 대가리 똥 꼬꼬란데 여기 가운데 돈만 따먹어서 몰라 뭔 노래고. 까무룩 흐릿해지는 지난날. 그래도 세월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건 그리운 얼굴이다. 어머니 지금 혹시 돌아가신 분 중에 제일 보고 싶은 분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셨나 봐요. 그러지. 딸내들한테 참 잘했어. 딸내들 친여행 가면 막 닭도 잡아주고. 닭을 삶아갖고 그냥 짝짝 찢어줘서 어서 먹어라. 당신은 뺐다고 안 먹고 앉아서. 갓 스물이 되던 해 시집와 딸만 내리 셋을 낳고 가슴앓이 했던 날. 돌쟁이를 들쳐업고 밭일하던 서른 기억. 여자로 엄마로 산 지난 세월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마흔이 넘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예순에야 비로소 글을 배워 처음 내 이름 석자를 적었던 기억. 무엇 하나 쉬운 것 없던 삶은 오롯이 할머니의 그림이 됐다. 현영 씨가 맡은 배달 구역엔 유독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많다. 오늘도 현영 씨는 단내 나도록 달리는 중이다. 이르게 찾아온 더위에 벌써 낮 기온은 30도를 넘고 어머니가 챙겨준 얼음물 한 병이 말 그대로 생명수다. 시원해. 짜릿한 쉼표 찍었으니 심기일전 다시 현영 씨가 뛰기 시작한다. 아들이 동분서주하는 그 시간. 두엽 할머니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같은 자세로 앉아 바느질 삼매경이다. 아유 다 했네. 오늘 다 했어. 손바느질로만 작업하려니 여간 고된 일이 아닌데 자로 잰 듯 양쪽이 딱 맞는다. 맞지 여기 가린이도. 딱 맞네요. 응. 딱 맞아요. 딱 맞지. 미싱으로 똑같이 박. 미싱으로 박은 거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거는 했네 이제. 진우 오면 이제 한번 입어보라 해야지 이제. 오랜만에 한 수선 작업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두엽 할머니. 일을 마치고서야 피로가 몰려오는 모양이다. 어머 텔레비전이 여태까지 틀어놨네.
아이고 아이고 어려. 아이고 어려. 아이고 어려. 어머 시시간을 굴고 있었구나. 엄마야. 이제야 눈도 침침, 온몸이 뻐근한데 평소 낮잠이라곤 모르던 뒤옆 할머니가 어느새 스르르 단잠에 빠져든다. 여보세요? 끝났어? 계란. 계란이 하나도 없어. 현영 씨와 약속한 대로 오늘은 간식까지 챙겨 먹는 뒤옆 할머니. 아들이 눈물바람까지 하며 부탁한 게 못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바깥일하는 아들에게 걱정 끼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서다. 멀리서 차 소리라도 들렸는지 오매불망 문밖만 쳐다보는 녀석들. 또 1시간 걸리네. 차가 인간이 많이 맥혔나 봐. 현영 씨는 오늘도 양손 가득 장을 봐서 퇴근하는데 유난히 길이 막혀 퇴근 시간이 예상보다 좀 늦었단다. 어때? 얼른 어머니 기색부터 살피는 현영 씨. 하루 종일 혼자 보낸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다. 오늘 괜찮아? 아이고 내가 힘이 다 나네 그냥. 아까 전화하면서 전화 목소리 들으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 내가. 목소리에 힘이 딱. 이 마음이 좀 불안하라 하려 그래. 이거는 왜 그러고 모르겠어. 아이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오늘도 200개 넘었는데 막 뛰어다니니까 덥대. 유난히 일감이 많았던 하루. 택배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여름이라 좀 힘에 부친다. 고생했네 우리 아들. 아니 안 힘들어. 야 집에 와서 엄마가 이렇게 해주니까 살아났네 엄마.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말고 살아나 좀. 오늘만큼만 해라 오늘만큼만. 내 앞으로 더 하나 좋아지겠지. 입어볼래? 어? 입어볼래? 바지? 위에다 입어봐. 줘봐. 이 위에다가? 보자. 얼마나 줄였어? 지금밖에 안 들었어. 조금만. 이게 엄청 시원한 방이거든 이게. 이 정도 작업을 할 만큼 어머니 체력이 살아난 것이 무엇보다 반가운 현영 씨. 요거 어디 불이냐? 여전한 어머니 솜씨를 확인한 것 또한 즐거운 일이다. 됐어 이제 이거. 시원하게 입으면 되지 뭐. 스타일 뭐 필요 있어. 고생했네. 3시간 걸렸어. 3시간? 응. 수선비 받아야지 수선비. 아이고 수선비를 뭐이나 뭐 수선비 못 받을 거냐. 내가 한 집에 사는 내 아들을 받으라. 이제 저거를 고칠 수가 있는 것 같아. 연구를 해봐야지 이제. 그래 연구해봐. 그래도 꼼지락꼼지락하게 낫지. 그러지. 딱 손대고 난 게가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얼른 연구해 그러면. 아니야 이거 가지고 또 뭘 해? 꼼지락꼼지락하고.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비우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까를 좀 고민을 해봐. 할 거 없어. 뭐 할 거 없어. 환장을 해. 오늘 저녁 메뉴는 며칠 전 제대로 먹지 못한 삼겹살이다. 엄마 동작이 많이 빨라진 것 같은데? 오늘? 아 진짜. 아이고 고기가 다 얼었네. 너무 엿을 쳐야 아니, 돌덩이 같은데? 이거 언제 구운 거? 나 미치겠네 이거.
여기다 연아. 그래 해보세요 한번. 해가지고 쪄묵세 쪄묵어. 쪄서 먹어야지 안 되는데. 먹을 수가 없구만. 오늘은 맛있겠네 언니. 삼겹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었을 만큼 두엽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최근 입맛이 없어 이마저도 싫다셨는데 오늘은 입에 당기는 눈치다. 오늘 고기가 맛있다. 맛있지 언니? 뭐든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잘 드시는 건 정말 오랜만. 현영 씨는 오랜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다. 맛있다. 나도 잘 먹지 엄마가 뭐 같이 먹어주니까. 맛있어 더. 꼭꼭 누르면 꼭꼭. 오늘은 200개가 넘게 왔는데 짐이 한 군데 여러 개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좀 일찍 끝났어. 좋아하는 음식을 마주하고 두런두런 일상을 나누는 평범한 행복. 참 좋은 날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현영 씨. 모처럼 휴일을 맞아 특별한 일정이라도 있는 모양인데 그림 도구까지 살뜰히 챙긴다. 스케치북을. 됐지? 뭐 다른 거 들어갈 거 있나? 물 거고 뭐담 거냐. 물. 두엽 할머니까지 함께 따라 나설 모양. 특별히 걷기 편하게 운동화까지 챙겨 신는다. 지팡이. 빠진 짐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현영 씨. 과연 두 사람은 어딜 가는 걸까? 일단 해야지. 이런 걸 계속 보고 싶은데